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맨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나우의 장기훈입니다. 진정한 파괴적 혁신, 디지털 통합으로 성공하다. 서비스나우의 인텔리전트 디지털 이노베이션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멘트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좀 깁니다. 두 번째인데도 외우기 어려워요. 자, 지난주 첫 번째 일단 아마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내부적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주변에서도 되게 재밌는 말씀 많이 주셨다고 네. 또 이렇게 치켜 세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댓글 봤는데 사실 간만에 되게 재밌는 웨비나 라이브였다라는 코멘트도 주시고 좋은 정보 얻으셨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사실 준비한 저희로서도 약간 뿌듯했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준비하는 오늘부터 시작한 나머지 세션들도 부담감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부담감보다는 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의욕이 앞섭니다. 아무튼 오늘도 지난 1탄에 못지않은 그런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번 1탄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1탄에는 사실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네. 어떤 개념적인 맞습니다.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네.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네. 개괄적인 내용을 다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서비스나우가 이런 류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해 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나우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서비스나우가 기본적으로 지수적 생각을 통해서 폭발적인 이 세계를 폭발적인 생각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걸어가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사실 지난주 내용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보기 이미 다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리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수적 폭발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맞습니다. 꽤 재밌는 이야기 네.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 시간에는 약간은 하늘을 좀 날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네. 계속 날았다가는 지구 바깥으로 날아갈 것 같아서 네. 잠깐만 이리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좀 끄집어 내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디지털 방향을 어찌 가져가야 되느냐. 첫 번째, 내 현실이 어떠냐. 내 현실을 어떻게 디지털로 옮기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나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 먼저 파악하고 이제 네. 디지털로 옮겨야 되겠죠. 디지털로 옮기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행위들이 디지털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기계가 판단하고 그 방법보단 이 방법이 더 좋아요 라는 최적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이 무한 회전, 무한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점점점 좋아지는. 점점 종국에는 정말 하나만 하면 다 해결되는 네. 그게 될까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자, 서비스나우가 꿈꾸는 그런 세상. 네. 현실적인 어떤 아젠다와 현실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맞습니다.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아젠다를 이끌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려야죠. 서비스나우의 문현국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나우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문현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1탄에 나와서 장안의 화제가 되셨던 서비스나우의 임광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비스나우에서 솔루션 컨설턴트 역할을 맡고 있는 임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매니저 이런 타이틀 빼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약간 통칭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수님 지난주 라이브 하시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네, 내부적도 마찬가지고 네. 외부적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 호응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고요?
네. 뭐 앞으로도 좀 쭉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주 네. 얼굴을 비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형국님은 오늘 처음 라이브이신데 네. 또 되게 중요한 또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또 오늘 아젠다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각오라든지 혹은 또 오늘 어떤 네. 전달될 메시지를 하실 건지 좀 열심히 소개해 잘할 주시면. 각오이고요. 네.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라이브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셔서 너무 저희가 풍성했고요.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 많이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최대한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Q&A 시간에 다 소화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웨비나 끝난 다음에라도 꼭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또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경품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비나 중간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이 됩니다. 꼭 설문조사도 답변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라이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또 웨비나가 또 딱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파종은 웨비나죠. 맞아요. 웨비나죠. 네. 네, 오늘 이 시간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의 세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객 혁신을 지원하는 서비스나우의 솔루션과 플랫폼에 대해서 그리고 IT 서비스 관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 챌린지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IT 솔루션들은 이런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를 잘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연성과 확장성,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잘 지원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진 기술을 빨리 반영해 갖고서 보다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비스나우가 어떠한 전략과 솔루션으로 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서비스나우의 플랫폼과 솔루션이 어떻게 잘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나우가 얘기하는 IT 서비스 관리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핫한 토픽이죠. 서비스나우와 생성형 AI가 만나서 어떤 좋은 기술을 어떻게 잘 전달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비스나우 플랫폼과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를 겪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엔데믹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새로운 또 리스크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의 문제는 아직도 있게 돼 있고요. 뭐 미국과 러시아 문제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차이나판, 리먼 브러스까지 나온 상태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겠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돼 있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외적인 챌린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겪고 있는 대내적인 또 문제가 또 있죠. 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부차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있는 조직과 부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솔루션들이 도입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솔루션과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안 돼 있고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단절된 프로세스, 네. 데이터도 분산이 돼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와 비주얼성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운영 관리의 문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할 것인가, 비효율성을 제거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들,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또 있는 또 문제들이 있죠. 비즈니스 리스크 관련된 문제들, 보안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산업 규제라든가 산업 표준 맞춰야 되는 문제들, 네. ESG 문제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내 정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은 항상 챌린지 겪게 돼 있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만은 또 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상이 되겠습니다. 형님 너무 그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암울한 거 아닙니까? 부정적이보다는 저는 절실한 것 같아요. 절실하다? 네. 네. 그러니까 바깥에가 막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 저거를 따라가야 돼. 얼른 바꿔야지 하고서 네. 귀를 딱 들어보는데 네. 어머 세상에 아. 이거 어떡하지? 네. 이런 거죠. 예.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른 용어들은 뭐 제가 이제 익숙하게 저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부채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제가 또 처음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사일로되어 있는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부채 형태로 지금 문제로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디지털 부채가 많죠, 지금. 네, 대부분의 기업들과 네.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팬데믹 오면서 네.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페이스 투 그렇죠. 페이스로 뭔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디지털화된 인게이지먼트 포인트들을 우리 사용자 혹은 우리 직원한테 줘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일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가지수도 너무 많거든요. 이것들을 다 디지털 인게이지로 바꾸다 보니까 모든 솔루션들이 그것만 딱 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다 겹치는 거예요. 네네네네. 겹치는 거는 다 중복 투자예요. 네. 부채. 그래서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 중에서 어떤 최적화라고 하는 이슈가 최근 들어서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비즈니스 변화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IT 솔루션들이 가져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솔루션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에 맞게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기술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기 나오고 있게 돼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빨리 반영을 해서 보다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변화를 돕고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장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핫한 토픽 중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핫한 토픽이죠. 요즘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IT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토픽을 받는 부분이 챗GPT인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미 챗GPT를 업무에 적용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업무에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에 생성형 AI가 도입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나우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희 플랫폼과 솔루션에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을 탑재를 해서 이미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출시되는 밴쿠버 릴리스에서는 정식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신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고객분들이 모두 이런 신기술에 투자를 하는 저희가 말하는 기술에 매몰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별도로 이런 신규 기술을 도입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차트의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드리면은 서비스나우는 이러한 선진 기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 솔루션과 플랫폼에 반영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몰 리스크를 최소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비즈니스의 변화를 지원하는 IT 솔루션이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 선진 기술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를 충족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좋습니다. 이건 정말 서비스나우의 자랑인데요. 네. 보시면은 원 플랫폼, 원 아키텍처, 원 데이터 모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회사들을 M&A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M&A를 하면 어떻습니까? 잘 정리해서 새 제품을 내놓죠. 네네네. 저희는 인수한 그 기술들을 한 번도 제품으로 내놓은 적이 없어요. 네. 모두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해해서 플랫폼 하나로 다 포함을 시켰어요. 아, 네네네. 한 번도 제품으로 내놓지 않고 원 플랫폼으로서 기능으로 다 녹여냈죠. 내부적으로는 사실 작업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엄청나죠.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통일된 어떤 맞습니다. 인터페이스라든지 경험을 네.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익힐 네.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예, 거군요. 예. 네.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아우,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다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장부터는 그러면 서비스나우가 또 하나의 조건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저희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나우 플랫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글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싱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차트의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주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파운데이션 영역입니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단일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단일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피그레이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로코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화면을 디자인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플로우를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좋은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기능은 뭐냐면은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되겠습니다. 차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SAP라든가 오라클, 기타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고객 환경 보시게 되면은 많은 레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흔히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나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API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 허브라는 모듈을 가지고서 통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API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레고 그렇죠. 시스템 같은 경우. 당연하죠. 그런 경우에는 RPA 방식으로 RPA 허브 모듈을 통해 갖고서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오브 레코드 영역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서비스나 플랫폼과 마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갖고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영역은 인텔리전스 영역이고요.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보된 선진 기술 같은 부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AI, NLU,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생성형 AI와 같이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공하는 영역이 인텔리전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네.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유즈 케이스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가지고 있는 서비스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뒤에다가 워크플로우를 붙이고 있는데요. 네. 제품 구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IT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혁신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시ェ어를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나우의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T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가 되겠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IT 인프라를 스캔하고 디스커버리해서 구성 항목과 정보를 발견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말하는 AI 옵셋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IT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네. IT 옵셋 매니지먼트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이고요. 또 하나는 하드웨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전반적인 현황, 사용량, 컴포넌트에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전반적인 IT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트레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대표적인 기능은 프로젝트 관리,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의 대표적인 기능은 IT 인프라의 취약성을 찾아내고서 치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은 커스터머 인더스트리 워크플로우 제품군이 되겠고요. 첫 번째 제품은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쉽게 생각하시면 고객센터와 관련된 솔루션과 기능, AICC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필드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효과적인 필드 테크니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폴로이 워크플로우의 대표적인 솔루션은 HR 서비스 딜리버리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워크데이라든가 아니면 SAP 석세스팩터와 같은 HR 솔루션 연계가 돼서요. 네. 직원 측면에서 그리고 HR 부서 측면에서 보다 편하고 효과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는 저희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죠. 로코드 플랫폼에 관련된 모든 툴,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통합된 모드 제공하는 것이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파이낸스 앤 서플라이 체인 워크플로우의 경우에는 구매 업무라든가 서플라이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렇듯이 서비스 나우는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케이스를 지원하는 유즈 케이스 갖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확장성만 유연성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케이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젠 I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지금 소개해드린 저희 솔루션들에 다 들어가고서 보다 좋은 기능과 보다 좋은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좀 더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셔도 JNI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젠 AI는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키는 네. 하나의 엔진으로서 적용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즈니스 케이스예요. 그렇죠. 다 비즈니스 케이스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들의 프로세스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네. 웬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CRM이라든지 뭐 HR 뭐 이런 쪽 관련돼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IT 관련된 그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명칭과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어떤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카테고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 하는 부분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돌아가는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네. 저희는 각각의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에 관련된 워크플로우들 그런 부분을 모아갖고서 직원에 관련된 부분들, IT에 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고객 관련된 부분들 네, 네. 이렇게 관련된 워크플로우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블록이 핵심적인 어떤 블록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이제 커스터머 케이스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의 담당자의 어떤 회사의 어떤 상황들이 다 사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하나로 일괄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도 다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나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네. 기본이 되는 워크플로우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고객과 조직이 갖고 있는 유즈 케이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하고 확장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네. 저희도 플랫폼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거든요. 네네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위에다가 좀 더 많이 꾸밀 수고 있고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꼭 이런 거 있으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요. 해야지. 그럼 해야 됩니다. 네, 해야지.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네. 그 워크플로우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네. 거하고 질문 드렸던 거에 답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거가 데이터 여적 네. 엄청나게 모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맞아요.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죠. 네, 예, 맞습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교차시키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 솔루션의 이름이 워크플로우예요. 네.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거예요. 네. 저희는 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거 쓰면 됩니다. 네. 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거 만들어 오신 거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행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위는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라는 것만으로 사실 한 20년 넘게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하게 되게 많은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품화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사이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면 됩니다. 네네네네. 일단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네. 상황인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변했습니까? 라고 막 침을 튀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거든요. 이것도 짤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형국님, 다음 페이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서비스나우가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서비스나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비스나우는 매 6개월마다 새로운 릴리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릴리스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새로운 선진 기술,
보다 좋은 기능을 계속 만들어 갖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릴리스는 유타 릴리스가 되겠고요. 9월에 밴쿠버 릴리스가 나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기능과 함께 네. 생성형 AI 첫 번째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릴리스가 되겠습니다. 음. 그 이후에도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제나도, 요코하마, 주리까지 플랜이 쫙 있네요. 네, 서비스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서 네. 고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NAI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되는 버전은 어디서부터인가요? 밴쿠버부터 이제 새로운 기능이 제공되게 되어 있고요. 네, 네. 워싱턴 버전이 되면은 보다 획기적인 기능이 네.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네. 네. 서울은 언제쯤 나옵니까? 서울은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원래 샌디에고 때 서울로 하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샌디에고에 밀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 바퀴 돌아오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여기 같습니다. 지사에서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IT 서비스 관리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죠. 네. 네. 저희가 흔히 IT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IT 프로세스를 잘 정립을 하고 서비스나우 같은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IT 서비스 관리 최적화까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포인트를 찾고 계속 최적화 노력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ITSM 자체에도 보시면은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프로세스 있는 것처럼 네. IT 서비스 관리는 보다 높은 시각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이런 품질 관리를 하면서 최적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일반적인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디지털 부채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직원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시스템도 접근해 찾아보고 못 찾는 경우에는 뭐 서브 데스크를 거치던가 네. 아니면은 담당을 컨택하든가 이렇게 하겠죠. 담당도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을 다시 컨택하게 돼 있고 또 필요하면은 직원의 관리자를 컨택을 해서 확인을 하거나 승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의 부서에서 볼 때도 비효율성이 보이게 돼 있고 단절된 프로세스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뉴얼 타스크도 발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워크플로우는 한 부서만 있지는 않죠. IT 부서까지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IT 부서까지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구매 부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라이센스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IT 자산이 필요할 경우 구매팀까지 넘어가게 되겠죠. 이럴 때는 보다 큰 단절이 발생되게 돼 있고 프로세스의 비효율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부채상에 발생되는 일반적인 이슈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우측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레코드 영역을 서비스나우로 통합해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나우 워크플로우 통해 갖고서 되게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 있던 워크플로우를 서비스나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고요. 네. 여러 부서에 거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나우 위에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각각 부서에 있는 프로세스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레코드에 접근을 해갖고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디지털 부채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와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끝은 아니죠. 이렇게 네. 만들었다고 해갖고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돼 있고 이런 체계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계속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이 IT 서비스 관리 최적화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힘들고 복잡하고 뭔가 잘 단절이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치수화하거나 이게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막연하게 좀 힘든데 정도인데 그거를 뭔가 정량화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최적화라고 하는 단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서비스나우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허들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키포인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플랫폼과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보면 요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아, 실제 그래요? 케이스는 네. 이거 한 4, 50배는 더 복잡합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네.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거거든요. 아마 근데 그죠? 담당자분들은 그냥 이게 복잡하고 힘들다 모르고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냥 무심결에 그냥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막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 야, 그동안 내가 엄청나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했구나 네, 네.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네. 좋습니다. 더 진행해 주시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나우 얘기를 하는 IT 서비스 관리 최적화 방안은 어떤 건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 관리는 크게 3단계를 통해서 IT 서비스 관리 최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목표 대비 개발 얼마나 되는 것인지 목표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측면을 봐줘야 되겠고요. 이런 측면은 단순하게 뭐 KPI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프로세스 측면도 봐줘야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ITSM을 진단하거나 컨설팅을 보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프로세스고 두 번째가 기술이고 세 번째 조직입니다. 네. 다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ITSM이라고 하는 거, ITI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 문제 관리 프로세스, 네. 네. 병렬 프로세스 등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은 프로세스 측면에 접근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생기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분석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서 포인트 찾았으니까는 분석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한 KPI를 통한 상태 분석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측면의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선된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최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최적화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동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동화하고 셀프 서비스를 유도하고 그리고 프로세스의 비효율적 부분 제거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 한 번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네. 이거로 끝나는 건 아니죠. 계속적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로우 자체도 이 서비스 나우가 이 플로우뿐만 아니라 어떻게 추적하면 좋을지도 제안해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저희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갖고서 네. 최적화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세스 대시보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주요 현황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거든요. 물론 서비스 나우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각각의 부서와 각각 역할에 맞는 대시보드와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인사이트를 갖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분석할 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석세스 대시보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들, 조직들에서 봐야 되는 잠깐 전환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KPI를 모아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 갖고서 주요 KPI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 대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통해 갖고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네.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KPI 관계가 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사이트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의 프로세스가 이슈가 되는지 보여준 부분이 석세스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현재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분석입니다. 네. 보시면은 ITS에 관련된 주요한 지표들이 나와 있죠. 네. 전체 티켓 현황, 보통 네. 뭐 뺑동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티켓을 종료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MTTR, 네. MTTR이 목표 대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SL에 또 한다면은 S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분석, KPI에 적합한 아주 분석 방법에 네, 맞는 네. 그런 항목들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솔루션은 퍼포먼스 애널리티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통해서 일종의 BI 솔루션이거든요. 네, 네, 이를 네. 통해서 주요 지표를 관리를 하고 네. 분석을 하고 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주 인사이트 대비 이 부분은 상세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보시면은 네. 이거로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기 그걸로 때문에 부족한가요? KPI만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네. 효과적이지만은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보시면은 네.
우측 하단에 있는 네. 평균 해결점 보면 보시겠습니다. 일반 MTTR이 되겠죠. 이거 화면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MTTR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나쁜 방향 가고 네. 있다는 얘기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왜 점점 늘어나는지 KPI만큼 분석하기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뭐 레코드 전부 다 뜯어보고 그래핑하고 네. 분석하게 되면은 네. 가능하겠지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효과적이지 문제가 않습니다.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 시간도 거죠? 오래 걸리고 네. 노력도 많이 들어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두 번째 분석 방법인 네. 프로세스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빙산이 저 밑에 저렇게 많은 네, 게아니죠? 네. ITS이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프로세스 측면의 분석은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프로세스를 보통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네. 많이 알고 있는데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일단 의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갖고서 개선하게 해주는, 최적화를 도와주는 그런 네.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KPI 어떤 특정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짜 해결해야 할 프로세스를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다. 네, 생각하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트렌디하게 말씀을 네. 드려보면은 예전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씀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적인 문맥을 찾아내느냐에 맞습니다. 대한 목적이 네. 제일 컸었습니다. 네. 그럼 프로세스 마이닝은 네. 뭐냐라고 했었을 때 프로세스 마이닝인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네. 프로세스를 마이닝 한다는 소리는 네. 우리가 전화가 왔을 땐 1번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을 때 3번이라는 사람한테 포워딩을 시킨다. 네. 프로세스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전화를 받아서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스템화가 돼서 클릭하고서 전화가 왔다는 기록, 아. 클릭한 기록, 넘겨줬다는 기록이 네. 남으면 네. 옮겨진 거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전화를 받고 넘기는 작업들을 디지털 디지털화해야 해놔야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기 위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세스를 추적하기 위해서 뭔가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할하거나 변환시켜야 된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KPI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MTTR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죠. 잘못돼갖고서 그렇죠. 프로세스 어느 구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되는 것인지 맞아요. 어디서 버틀이 걸리는 것인지 음. 뭐 혹은 어느 부서 때문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인지 부서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누구 있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프로세스 마이닝 접근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네. 보다 빠르게 원인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한 생각 우리가 의문점 발생할 수 있게 됐으면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은 ITSM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프로세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또 프로세스 분석이 필요하지? 라고 네. 하는 의문점 갈 수 있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다음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공원에 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가면 공원의 길이 잘 만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보시면은 네. 꼭 이탈된 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최적화된 경로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운전자들이 그 경로를 벗어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안 하죠.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네. 예, 그런 거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IT 프로세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놨고 최적화된 경로가 있지만은 네. 실생활에서는 벗어나는 경우도 있게 돼 있고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비효율적인 라우팅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네네.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봐야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네. 시각화시키고 난 다음에 네. 표준 프로세스 벗어나는 네. 프로세스 베리시 발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아. 그리고 비효율적인 경우에 어디가 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네. 혹시 뭐 반복이 있다고 그런다면 네. 어디서 반복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 마이닝이고요. 네.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 최적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미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 최적화를 도면으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베스트인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실행을 해봐야지.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실제 실행을 해보니까 어쩌면 더 좋은 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혹은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인 패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힌트도 주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부분도 가능은 하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최적화시키는 것보다는 기계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최적화가 빠르고 네, 사람은 네, 찾기 네, 어려워요. 네네네. 그럼 이어서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솔루션은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각화해서 외부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IT 서비스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부분에 비효율성이 발생이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보틀이 발생되는지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최적화된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부분은 프로세스를 계산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 프로세스 모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프로세스와 잘 안 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인스턴트 프로세스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은 좀 더 느리다 하는 경우에는 같이 놓고서 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느 스텝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기능들을 서비스나 프로세스 옵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 또 하나 특징은 IT 서비스 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나우에서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출시되는 밴쿠버 리스트부터는 서비스나우뿐만 아니라 서비스나우 이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 마이닝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도 같은 프로세스를 지원해 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신이 있으신가 보군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제 해봤잖아요. 네, 저희가 국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네네네. 매우 실질적이고 네. 약간은 비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찾았다. 너구나. 이게 있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일의 효율, 어떻게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네. 말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이거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말씀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좀 해주셨다고. 네네네. 그래서 네. 다음에 제가 동영상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서비스나우의 IT 서비스의 최적화 사이클,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포함한 동영상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네, 한 예. 2분 정도 자, 소요가 2분 정도 데모 영상을 잠깐 보시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석세스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 만족도는 87.8%인데 0.7포인트 감소되었고 MTTR은 2.51 향상되었으나 7.51로 타겟인 5일과 갭이 큰 상태입니다. MTTR에서 인사이트를 클릭해보면 3개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프로세스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건수가 2040여 건이 있고 이로 인해 해결 시간이 2.5일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는 패스워드 리셋이고 사용자의 의견 피드백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프로세스 디비에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해당 스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패스워드 리셋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스텝으로 인해 해결 시간이 2.5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동화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토메이션 오퍼튜니티의 첫 번째 패스워드 리셋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우에서 제공하는 OOTB 기능으로 챗봇 기능인 버추얼 에이전트 토픽을 설치하여 패스워드 리셋을 자동화하는 내용입니다. 디플로이 토픽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용자 포탈에서 해당 토픽이 설치된 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챗봇을 이용해서 패스워드 리셋을 요청합니다. 패스워드 리셋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요청받고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리셋해 줍니다. 이전에 2.5일이 걸리던 것이 이제 2분 30초 정도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석세스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고객 만족도와 MTTR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나우 기반의 효과적인 IT 서비스 최적화 시나리오를 보셨습니다.
네, 데모 잘 봤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지금 최적화하는 작업을 한 케이스, 유즈 케이스도 많이 있으시죠? 예, 많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네. 있습니까? 네, 국내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저런 어떤 최적화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만족을 많이 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만족하셨고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아웃풋이 훨씬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약 한 달 동안 테스트 하신 겸해서 직접 사용도 한번 해보셨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보틀렉인지,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인지를 발견해내고 그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나요? 그럼요. 도입하기 전에? 네, 그럼요. 네. 말씀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네네. 네, 실제로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각각의 담당자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문제도 있지만 도대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있는지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네.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거를 개선해야겠구나라고 본인들이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서요. 실제로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네. 덕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이제 놀러 가지 못하겠구나. 야, 어디가 문제인지 발견하는 거려고 약간. 네. 자, 첫 번째 세션 형님 발표 잘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좀 해봐야죠. 네. 두 번째 세션 광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젠 AI.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젠 AI 트렌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죠. 하나, 젠 AI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거. 젠 AI는 네.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네. 이거를 1번으로 기억을 해야 젠 네. AI를 네. 잘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한번 기억하시고 네. 광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다섯 번째 탄이죠. 다섯 번째 세션에서 젠 AI 서비스 나우의 어떤 연계성이나 특징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젠 AI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실제 유스 케이스를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저. 네네. 맛보기. 맛보기 데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한번 좋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나우가 AI에 투자를 한 이 경력이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앞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의도적으로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AI 인재들을 저희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핫 이슈인 제너러티브 AI도 저희가 현재 여러 많은 유스케이스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이미 프로타입 해서 만들어서 일부 고객들께 약간 베타 테스트성으로도 이미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밴쿠버 릴리즈 때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능으로서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나오긴 할 테지만은 점점 여기다 저희가 유스케이스를 더 추가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를 이제 지켜봐 주시면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나우를 얘기를 할 때,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험의 혁신, 말 그대로 엔드 유저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다 개인화된 좀 빠른 답변을 해결책을 전해드림에 따라서 경험의 혁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구성원에 대한 모든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민첩성 향상 같은 경우는 조직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이게 조직이 많이 바뀌고 환경도 변화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거를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번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것들 다 도입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서비스나우가 그걸 다 대신 해줄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젠 AI와 나우 플랫폼이 합쳐지면서 막강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테마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단이 저희 내러티브 AI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젠 AI가 들어오면서 플랫폼력이 어떤 기능을 특화시킬 수 있냐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강화된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겠습니다. 서비스나우 자체적으로 AI 서치라는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어요. 이미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예전에 검색했던 결과를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준다든가 네. 아니면 그 키워드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미리 제시해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제너레이티브 AI가 들어오면서 음. 보다 더 캐주얼한 답변, 음. 뭔가 좀 문맥상으로 좀 매끄럽게 답변해주는 게 좀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특화시켜서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메인 특화된 LLM을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아, 크게 보면은 이제 제너럴한 AI, 제너레이티브 AI, 예를 들어서 오픈 AI 또는 애저 기반의 네, 어떤 그렇죠. 네. 오픈 AI가 있고요. 반대로 도메인에 특화된 LLM이 있을 텐데 네, 네. 서비스나우가 자체적으로 LLM을 현재 만들고 이거를 제너레이티브 AI 기능으로서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화된 코드 생성인데 제일 마지막 칼럼 보시면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거든요. 저런 이제 LLM을 통해서 코드 생성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반으로 위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워크플로우, 인플로이 워크플로우, 커스터머 인더스트리 워크플로우, 네.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 이 각각의 워크플로우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베네핏을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나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의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공식적으로 나우 어시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우 어시스트. 네, 나우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일 먼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나우 어시스트 기반으로 코드를 자동 생성해 주기 때문에 네. 빨리 코딩을 작성할 수 있고 빨리 코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리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더 쉽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 친화된 개인화된 이런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이제 높아지실 거고요. 상담원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좀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관점에서는 코드가 없이 전문 지식 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기반을 나우 어시스트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서비스 나우의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비전을 약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직원이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전문 지식 없이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을까? 네. 그에 따른 동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서비스나우 제너레이티브 AI가 이런 거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젠 AI가 어떻게 적용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분 정도 3분 소요될 정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정도 데모 영상 보시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우 어시스트가 일반 직원들의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 어떻게 앱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힐러리는 회사 프로필 사진 촬영을 위한 요청을 관리해야 합니다. 힐러리는 포털에 가서 검색창에서 나우 어시스트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질문을 입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요청 관리 양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우 어시스트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앱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안내합니다. 나우 어시스트의 안내에 따라 힐러리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나우 어시스트는 정보를 좀 더 요청합니다. 힐러리는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수령 양식과 요청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나우 어시스트는 날짜를 선택하는 스케줄링 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힐러리는 마케팅 자료의 사람들의 사진을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 나우 어시스트는 앱을 생성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나우 어시스트가 동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나우 어시스트가 양식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힐러리가 양식을 다듬을 수 있으며 계속 대화형 경험을 사용합니다. 힐러리는 추가 요청을 합니다. 직원 직급 정보를 이메일 바로 하단에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나우 어시스트가 바로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원이 새로운 프로필을 제출하면 힐러리는 이메일 알림을 받아야 합니다. 나우 어시스트를 사용하여 힐러리는 직접 플로우를 작성하지 않고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힐러리는 추가로 배경을 넣고자 합니다. 나우 어시스트가 회사의 브랜드 기준에 맞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힐러리는 원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고 나우 어시스트가 바로 적용합니다. 힐러리는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실제 모습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힐러리가 확인하는 동안 나우 어시스트는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듭니다. 아까 힐러리가 요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거죠. 힐러리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서 기능을 확인합니다. 요청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있어서 만족해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 힐러리는 담당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앱을 만드는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 아무런 코딩 없이 노코드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 기능인 나우 어시스트의 파워풀한 기능의 데모를 보셨습니다. 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 데모를 준비하면서 네. 확인했었을 때, 와, 과연 진짜 이 정도까지 거의 될 것인가? 네,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 나오고, 밴쿠버 릴리즈에 대한 네. 그 기능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가시적인 게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보니까, 아, 될 것 같다. 아, 될 수 그래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레이닝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뭐 쇼에서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도 좋으시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를 구성을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쪼개지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목적인 생성형 AI, 네. 하나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제너레이티브 AI가 있는데, 오픈 AI 같은 일반적인 목적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좀 리스폰시빌리티를 좀 두고 있고요. 네. 도메인 특화된 서비스나우가 만든 LL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협약을 해가지고 네. 별도의 어떤 데이터 센터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허. 그 기반 안에서 돌아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도 비슷한 게 있었었고 아, 그래서 네네네. 약간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서비스나우는 CSP를 안 사용해요. 음. 저희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고객한테는 음. 별도로 쪼개져 있는 하드웨어 팟을 통째로 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 AI 엔진이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독립되어 있는 센터 안에 독립되어 있는 하드웨어 클러스터를 하나의 고객으로 아, 제공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네, 네. 그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음. 엔비디아와 함께 젠 AI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젠순황님께서 나오신 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아, 있으셨습니까? 네, 저 있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네. 오, 하고 있다가 네. 아니 저분이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도. 네, 예, 그래서 네. 이런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LLM에 대한 도메인 스페시픽 내 거에 대한 것들 보안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젠 AI를 적용했을 때 기업의 어떤 보안 이슈 이거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또 탄탄히 또 준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네. 됩니다. 자, 5탄에서 아무튼 젠 AI에 대한 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맛보기 괜찮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원래 계획된 시간이 2시 30분까지 1시간 맞습니다. 동안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나 또 시간이 또 조금, 늦었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또, 참, 죄송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으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Q&A 시간을 지금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몇 개의 샘플로 저희가 그 질문들 네.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꼭 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네. 할 테니까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몇 개만 샘플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성필님 질문입니다. 자, IT 서비스 관리 전략 중에서 ITSM 프로 또 ITOM 프로 접근 방식으로 비즈니스 보건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주셨습니다. 좀 형국님. 롱 스토리인데요. 네.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보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가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T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드렸던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저희 플랫폼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지원 여러 가지 유즈케이스를 갖고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AI 옵스라고 해서 언어말을 잡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게 네. 제가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IT OM,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가 하는 가장 큰 일은 기존에 현재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보들을 모두 다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이 검색을 해서 모두 다 데이터화를 하고 이거를 비즈니스 컨텍스트로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렬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복원력, 이것만 가지고 복원력이 생기거나 혹은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여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액션은 IT SM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십자처럼 움직여요. 서비스적 측면으로 들어와서 아 이게 불편해요.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쭉 들어와서 변경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바꿔드려야 되니까 변경 관리를 하고 한 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시스템이 업투데이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현실 형상이 기록 형상과 일치하는 네. 예,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세로 축, 데이터 축에서 보면은 우리가 로그를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가로축으로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자동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쭉 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 치료하고 해결하면서 변경 관리 생깁니다.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보건성 높이고 사전 예방적 처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투되어 있는 시스템. 기록 형상만 보면 이제 현실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어.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은님 질문입니다. 유용한 여러 플랫폼을 다양하게 쓰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기능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최정은님의 질문입니다. 광수님이 한번 네, 대답해 제가 주시죠. 좀 답변 드리면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해결할 수가 있다면 그게 최우선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나우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서비스나우는 플랫폼들의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비즈니스 스페시픽한 플랫폼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대로 냅두시고 이미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 투자한 영역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나우를 그쪽으로 포지션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적 생각. 알겠습니다. 자, 임종택님 질문입니다. 서비스나우의 나우 플랫폼을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이나 서비스 개선 등의 솔루션을 운영하는 성과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형님이 말씀. 네. 네, 저 부분은 이미 저희 세션 때 답은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BI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던 생산성이나 기타 업무 관련된 KPI는 저희가 베스트프레스 이미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고객분이 가지고 계시는 추가적인 지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목표 대비 갭, 현재 상황 측정 전부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준님 질문입니다. 서비스나우 솔루션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자, 이 모두 통합된 형태로 도입해야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공 서비스가 가운데 현재 레거시나 사용 중인 모듈과 중복된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존에 가진 솔루션이 데이터 코어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연동 유선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서비스들, 솔루션들이 비즈니스 룰에 가깝다, 프로세스에 가깝다. 이건 서비스나우로의 통합 대상입니다. 네. 네. 매우 명백한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러네요. 가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때문에 비즈니스 룰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그럼 먼저 서비스나우를 가지고 통합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데이터 코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필요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가지고 연동에 집중을 그러겠네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판단 기준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서희원님 질문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인 데이터 것 같은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들은 데이터의 정합성, 데이터가
기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버닝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기본적으로 기준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네. 네, 서비스나우는 CMDB, 아이톰에서 긁어온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 시스템들에 대한 데이터 이것들이 기준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문맥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재구성을 해요. 이거를 커먼 서비스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네. 커먼 서비스 데이터 모델로 서비스가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서비스나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 거버닝 혹은 데이터의 부정합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나우 관점으로 뭐 좀 더 약간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서비스나우의 코어 데이터는 이제 CMDB, CSDM이라는 데이터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거버넌스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다 루스에 다 정해져 돼 있고 데이터가 진짜 관리돼야 되는 게 있는지 채워진 게 있는지 혹시 뭐 누락된 게 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 이미 다 이 거버넌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살펴볼까요? 제가 네. 그 질문을 저번하고 조금 좀 네. 발전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질문들을 쭉 보면서 네. 공통된 것들을 좀 골라봤어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한 것들을 네. 쭉 보니 거의 다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공통된 부분 답변들 중에 하나가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최적화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거나 혹은 그 부서와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쉽사리 이게 최적이야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는 입력 필드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한 스테이크홀더한테 던져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워크플로우 두 개가 충돌할 때 이해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되게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서비스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두 개예요. 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목적은 안 죽어야 돼. 네. HA 나는 하이어 밸러빌리티 무조건 할 거야. 아, 네, 네, 네. 이게 목적이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죽으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서비스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네. 이거는 안 해도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는 빼고 합시다. 네, 네. 죽으면 책임질 거야? 그렇죠. 싸우거든요. 네. 그런데 중간에 첨예하죠. 그럼요. 데이터와 SLA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안 해도 돼. 해야 돼. 이거를 다 데이터로 알려주는 거죠. 누가 조절해야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정보가 있거든요. 그 기준 정보를 이걸 판단하게끔 해주거든요. SLA만 집어넣으면 판단해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시스템 보고 클릭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클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회사 내 뭔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솔루션이군요. 맞습니다. 갈등의 해소. 뭔가 애매한 판단의 어떤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네. 혹은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제공해 줄 수 그럼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현실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 좀 지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웨비나 끝난 다음에 꼭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답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이죠.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두 분께 각각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국에게 IT 서비스 최적화란. 그리고 잠깐만 계십시오. 임광수에게 젠 AI란. 라는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자, 화이트보드에다 쓰시는 동안 저희는 다음 주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네, 다음 주 소개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두 가지 세션 진행했습니다. IT 혁신이 비즈니스 혁신이 되는 세상. 조금 관념적이었고 서비스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의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세션을 통해서 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나우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들을 어떤 방식으로 솔루션으로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봐야 할 것은 이제 누가 어떻게 썼습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은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 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커피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기업을 공개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속이 너무나 뻥 뚫립니다. 네, 어딘가요? 통신기업, 글로벌 넘버원 통신기업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서비스나우란 AT&T의 케이스입니다. 아하. 네. 마지막으로 저희 광수님께서 아까 맛배기로 보여주셨던 네. 젠 AI. 음. 어떻게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세 개의 세션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세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고객 사례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나우의 이 플랫폼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네.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시죠? 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나에게 땡땡땡이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국에게 IT 서비스 최적화란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저는 좀 들어보시면.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거군요. 네. 잠깐 부가 설명을 해주신다면? IT 서비스 관리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게 돼 있고요. 보여드렸던 사이클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지 네. 계속 최적화된 IT 서비스 관리 네.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직장인의 멍해와 같은 거. 그러니까요. 형국님의 잡 시큐리티도 굉장히 네버엔딩 스토리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광수님에게, 임강수에게 젠 AI란? 네, 제 답변은 네. 개인 비서다. 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부가 설명해 주시면. 네,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반복되는 일들이 아마 젠 AI를 통해서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마치 비서가 내 업무를 대신해 주듯이 아마 젠 AI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감, 그리고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는 진짜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라이브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광수님. 오늘은 예고편이니까요. 네. 세션 5번째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광고까지 하시는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문의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재밌었습니다. 네. 네, 뒤에 더 재밌게 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그 서비스 나우와 있으면 이 웨비나 시리즈가 기존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들 네. 한번 시도해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생생한 정보를 더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쯤에 또 서비스 나우 웨비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조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오늘 링크 있으셨죠? 동일한 링크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다시 보기도 곧 오픈되니까 혹시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